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18일 오후 6시입니다. 헤즈볼라 무슨 호출기 동시폭발 사건, 동시폭파 사건이라고 해야 되겠구만요. 동시폭파 사건 속보를 말씀드립니다. 오늘 새벽부터 벌써 세 번째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헤즈볼라의 무슨 호출기 3,000대를 판 것으로 알려진 대만의 골드 아폴로사가 해명에 나섰습니다. 그 무슨 호출기는 우리가 만들어 판 것이 아니고 유럽에서 우리 제품을 유통시켜주고 있었던 BAC 컨설팅 KFT, BAC 컨설팅 KFT가 이 모델의 설계와 제작을 했고 우린 상표만 빌려주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대만 경제성도 레바논으로 호출기를 수출한 기록이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드 아폴로사 제작으로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자신들은 브랜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작은 BAC 컨설팅 KFT가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근데 이 BAC 컨설팅 KFT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있는 회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BAC 컨설팅 KFT를 찾아서 구글로 검색을 하니까 과연 거기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컨설팅 회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페이지라 불리죠. 페이즈라 불리죠. 이 호출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좋은 말을 많이 써가지고 좀 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여튼 그런 컨설팅을 하는 회사라고 설명을 해놓고 매출액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매출액의 경우 2023년 작년은 2억 1,498만 6천이라고 했는데 이게 화폐 단위는 안 적었는데 지금 헝가리는 EU에 들어갔지만은 유로는 쓰지 못하고 포린트라는 자체 화폐를 습니다. 포린트로 환산을 하면은 한국과 교환 비율이 3.8배니까 이 매출액이 약 그러니까 한 8억 원 된다는 뜻입니다. 매출액. 작년에 매출액이 8억 원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게 종업원 수가 한 명으로 적혀 있습니다. 매출액 8억 원이면 종업원 수가 한 5명은 돼야 될 텐데 딱 한 사람으로 적혀 있습니다. 뭔가 좀 수상하고 페이퍼 컴퍼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대만 골드 아폴로사는 이 회사가 호출기와 전자제품을 수입해 가다가 갑자기 자체 제작하겠다고 하면서 브랜드 사용 허가를 요청해 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이 대만 골드 아폴로사의 해명 중에 아주 뉘앙스가 묘한 게 있습니다. 거래는 순조롭게 진행되긴 했지만 와이어 트랜스퍼, 즉 전신환 송금 때 허가를 받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묘한 뉘앙스 이야기를 했습니다. 송금 때 뭐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추리의 영역에 속하는데 BAC 컨설팅 KFT가 이게 이스라엘 정보기관과 협력하는 어떤 위장회사가 아닌가 하는 의심도 생깁니다. 이건 더 취재를 해봐야 됩니다만은 뭔가 좀 이상한 냄새가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알려진 걸 가지고 추리를 한다면은 이 회사가 그러니까 헝가리 주재하고 있다는 BAC 컨설팅 회사가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어디서 이걸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 5,000개를 수입을 했다 그럽니다. 호출기 5,000개를 수입을 했을 때 제작하는 부분을 누가 맡았느냐? 이게 바로 모사드,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가 운영하거나 관계하는 공장에서 호출기를 만들면서 그 안에 폭약을 장치하고 거기에 수신 장치까지 집어넣은 것 아니냐. 그래서 외부에서 통신을 주면은 그걸 암호 해독을 해가지고 터지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호출기는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만들어준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자그마한 주먹보다도 더 작은 그 호출기에 고성능 폭약을 넣겠습니까? 한 2, 3g짜리 폭약을 넣었다고 합니다. 아주 소량이죠. 그러고 다 만들어 놓고 집어넣는 건 불가능하죠.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헤즈볼라는 뭘 했느냐? 헤즈볼라는 맨날 큰 소리만 치고 로켓포만 쏘고 하더니 어떻게 이런 일이 주변에서 벌어지는 걸 몰랐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헤즈볼라가 왜 삐삐 호출기를 사용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작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쳐가지고 이 가자 지구로 쳐들어가는 이런 과정에서 헤즈볼라 측은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이 통신망, 특히 휴대전화를 해킹하고 도청한다 하는 공포에 휩쓸려 가지고 그 최고 지도자가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휴대전화는 사용하지 말고 우리 연락할 때는 추적이 어려운 호출기를 사용하도록 하라 해가지고 5,000대를 수입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이 정보를 이스라엘이 알고 내부 헤즈볼라 안에 이스라엘 첩보망이 있다는 거죠. 알고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웠을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하더라도 외부의 힘만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헤즈볼라 안에 이스라엘에 협력하는, 말하자면 간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 첩보사상 유례가 보기 힘든 기발한 아이디어로 해가지고 지금 헤즈볼라를 아주 대혼란에 빠뜨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000대를 나눠줬는데 헤즈볼라 요원들에게 나눠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현지 시간으로 오후 3시 30분에 무슨 소리가 나면서 보니까 깜빡깜빡 하면서 메시지가 떴는데 이게 메시지가 헤즈볼라 지휘부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있는 순간 터졌어요. 그래서 눈을 많이 다쳤습니다. 손을 많이 다쳤어요. 지금 안과 의사가 부족하답니다. 지금 약 3,000명이 다쳤다고 그러는데 그 3,000명이 거의 전부 다가 헤즈볼라 요원일 겁니다. 그러니까 헤즈볼라의 심장부가 파괴된 겁니다. 심장부가 폭파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보복한다고 하지만 보복할 여유가 있겠습니까? 지금 핵심부가 한 3,000명이 다쳐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고 있는데 병원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아랍 국가들이 의사들을 막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즈볼라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명령을 내렸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호출기는 부숴버리든지 파묻어버리든지 아니면 금고에, 튼튼한 금고에 넣어두라고 지금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주 우스꽝스럽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스토리를 누가 소설로 쓰면 아주 재밌는 첩보소설이 되겠는데 어떤 첩보소설 작가도 이 정도의 상상력을 발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특공작전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하는 과학기술적인 이 개발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처럼 이 무기 쪽으로 특화된 기술을 가진 나라가 세계적으로 드뭅니다. 몇 년 전에는 이란에서 핵 개발을 하는 기술자를 암살을 했는데 그 암살은 기계가 했습니다. 기계가. 어떤 자동차에 탑재된 자동소총이 이게 로봇처럼 움직이면서 이란 과학자를 사살한다든지 뭐 하는 이런 기술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지니까 소설에서나 읽을 만한 이런 사건이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레바논에서 들어오는 기자들의 보고를 보면은 좀비 영화를 보는 것 같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제 3시 30분에 수천 개의 호출기가 시한폭탄이 될 것처럼 터지니까 그걸 가지고 있던 사람은 이발소에서는 이발하다가 터져가지고 다치고,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은 터져서 자빠지고, 쇼핑하던 사람은 터져가지고 쓰러지고, 그건 뭐 화면에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나가니까 여기저기 다친 사람이 여기저기 누워 있었는데 이게 왜 다쳤는지도 처음에는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그 장면이 꼭 좀비 영화를 보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이 회사, 이 호출기를 만들었다는 BAC 컨설팅 KFT에 대한 추적이 시작될 겁니다. 새로운 소식이 들어온 대로 여러분들에게 속속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